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심 일정이 임박하면서 이 탄핵 찬반 양론의 민심이 더 격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국면에 대한 국민의힘 원외 시각을 자세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재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찬성보다 더 많은 추세로 보이는데 원외위원장들의 시각은 어떤지, 특히 경기도당위원장이시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치르셔야 되니까 경기도당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경기도 원외위원장들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이 역시 탄핵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이렇게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한 80여 명 정도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탄핵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또 집회에 나가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이제 목소리만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탄핵 반대의 목소리의 열기, 뜨거움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열망이 강합니다. 열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같으면은 서울과 지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탄핵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당위원장이시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도 아마 현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선거는 어떻게 치르나? 왜냐하면 또 수도권, 경기도가 가장 큰 선거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멀리 대선도 있지만 지방선거, 그 이후에 또 다른 선거들도 보고 계실 텐데, 그럼 이렇게 가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중도층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목소리는 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중앙당 왜 그렇게 잘 못 싸웠냐? 제대로 좀 싸워봐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중앙당이 이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순발력 있게 착착 접근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좀 더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중앙당이 좀 머뭇거리는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원외들이 하는 것보다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도 현역이 참석하는 것이 원외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것보다 현역 의원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게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현역 의원들도 현장에 좀 나와보고 그리고 현장과 결합해서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표명을 좀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쉽게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씀 듣고 나니까 탄핵 반대 이런 집회 현장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의원들이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두 방면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중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해체해야 된다고 느끼시는지. 지금처럼 움직이는 이런 헌법재판소 가지고는 도저히 제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라면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둥인 헌법을 관장하는 그런 재판소인데, 그리고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중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 때는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할 때는 내란죄 그거 아닙니다, 빼주십시오. 이걸 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 과정에서도 변호사들이 3분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한 사람 불렀는데 90분인데 국회 측과 청구인과 비청구인 양쪽이니까 45분이죠. 45분 중에서도 또 묻고 답하고 질문 답변 둘로 나누니까 22분이죠. 증인한 사람 불러가지고 불과 20분만 얘기한다. 20분 안에 당신 얘기 다 해라. 이렇게 지금 시간 제한을 두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과연 헌재가 과연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했던 거고,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은혁 씨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듯한 선고 2시간 전에 오늘 안 합니다 한달치 12시에 오후 1시에 양쪽 사람들한테 오늘 오후 6시까지 자료 내십시오. 그렇게 1시에야 얘기를 한달치 그런 절차 과정상에서의 이런 졸속들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소로서 대한민국이 위신의 문제다. 이건 아니다. 차라리 그 짓 하려면 없애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공정성, 그렇죠. 절차적인 부분에서 더 피의자의 방어권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생각하는 그런 헌재의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걸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좀 강도 높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판관을 처단해야 된다는 등, 아니면 이제 헌재가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등, 이게 재판관 입장에서 이게 탄핵 심판을 판결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재판관 입장에서 아무래도 좋은 감정을 갖기 힘든 거니까요. 아무리 그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관들이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니까 좋게 나오고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게 나오고 이러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이제 그런 걱정은 되는 거죠. 걱정은 되나? 지금까지 지금 믿고 싶진 않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은 현실이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그럴 수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습니다 하고 떠받들어 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헌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장의 에너지가 좀 뜨거워지고는 있습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언급이 엄정하고 절차를 잘 지켜달라, 이 정도 얘기는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 탄핵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쪽에서는 좀 강도 높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혹시 헌법재판소 판결이 인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각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그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두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당연히 그러겠죠. 인용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래 잘한다 계속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그건 문제 있지 않냐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결집이 뚜렷해졌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다시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한 6대, 그리고 탄핵 반대가 한 3.5, 요 정도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분명히 한계에 이제 직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실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도 약간씩 좀 시차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다들 비상계엄이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랬었구나 라는 상황들을 이제 점차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탄핵 과정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민주당의 모습들,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보면서는 이건 아닌데라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반발하는 이런 행동들이 드디어 바깥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 그 집회가 커져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금방 선고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있었고 예상들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빨리 선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벌써 2달 이상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 정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 아주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지금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안 하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일찍 접수가 되면 일찍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제껴놓고 40여 건부터 먼저 결정을 하겠다라고 덜컥 내놓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헌재가 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SNS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배반하기까지는 80일이 채 안 걸릴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불난 호떡집처럼 지도부부터 교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숨겨있는 행간은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껴안고 있지만 결국에 조기 대선 시장이 열리게 되면 윤 대통령과 점점 거리 두기를 할 것이다. 그게 국민의힘이다. 이런 발언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거는 지금 상대방의 분란을 부채질하려는 그런 생각하에 지금 일부러 그런 발언들을 지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간계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 내용은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배반하기까지 80여일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똑같은 표현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배반하기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조심하시라라고 저는 얘기를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방어하는 것보다 본인부터 살펴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께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 광장 에너지가 무척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몇만 명 앞에서 이제 조금만 잘못된 말이 던져지더라도 혹시 그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달려있는 문제라서 이걸 해라 마라라고 어떤 발언을 할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중간에 어떤 식으로 이게 튀어나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고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람들이 발언을 할 때 양식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할 거다라고 그런 기대를 할 수는 밖에 없는 거죠. 혹시 그런 발언 때 오르실 때 이렇게 그런 인사들과 만나시면서 오늘 발언 수위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의견 나누지 않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구나라는 참여해서 발언하는 정도의 사람이면은 굉장히 앞에 나서는 리더의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 스스로들 알아서 제어들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총 의석 중에 보니까요 60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6곳만을 가져갔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이니까 이제 공천에 밀도 높게 이제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들 보관들 갖고 계시는지.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패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이제 강렬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치 분위기가 좀 괜찮은 데다가 각 개별 단위별로는 후보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현장에 나가서 싸울 때 상대방하고 1대1로 겨뤄서 이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으로 생각할 때 역시 후보 선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매끄럽고 잡음 없이 최상의 후보를 가려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후보 선출, 그렇다면 지선을 위한 승리의 보관, 경기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보관들 아마 정책들도 많이 구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정책은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견, 각 현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지에서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라면은 그것을 추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단지 이제 중앙에서 그러니까 도당이나 아니면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뽑을 때 무리가 없이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최상의 후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방침으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지금 돼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경선으로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OBS 시청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봐 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들 잘 헤쳐나가고 나라가 우리나라의 역량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편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원외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더 미래로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